2025년 8월 22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8월의 마지막 주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미쓰리 예상대로 7월달 증시보다 8월달 증시가 상당히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달 주식시장 안 좋아? 그런 건 아닌데 7월달보다는 뭔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고요. 8월 21일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해서 8월 22일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하락하겠지 했는데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와 달리 시뻘겋게 시작해서 지금 2시를 앞둔 현재도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와 동조하면서도 같이 움직이면서도 당연히 뉴욕 증시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하겠지라는 예상을 깨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뻘겋게 움직이고 있고요. 버라이어티합니다. 자, 시황을 보는 건 굉장히 재밌는데 개인적으로는 종목들 때문에 사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장에는 종목들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빨리 시황이 좀 진정이 돼야지 종목들이 또 때를 맞이하여 번쩍번쩍 마치 남성분들이 아침에 텐트 치듯이 번쩍번쩍 움직이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시황 자체가 좀 정신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잖아요. 2024년도 8월 달은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쓰리가 올해 8월 달은 그런 얘기 안 했다. 얼마 전에 어떤 외국 전문가가 참 8월 달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이야기는 미쓰리가 작년에 한 얘기다. 8월 달 주식시장은 작년과는 좀 다를 거다. 그리고 7월보다는 버라이어티 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현재까지는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황이 맞아 떨어지듯이 종목들도 좀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종목은요. 시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받느냐. 시황이 막 좋아요. 막 좋으면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막 좋아집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2006년도 7년도 그때쯤 만들어진 적립식 펀드가 유행하면서 가장 히트쳤던 증권사가 미래에셋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대신증권으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땅을 쳤죠. 에이씨 미래에셋 갈걸. 그때 미래에셋 모든 지점의 손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미래에셋이 엄청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끼리 보는 그 메신저, 그게 미쓰리 메신저였는데 아침마다 전일 미래에셋 증권에서 매수한 종목들이 엑셀로 만들어져서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미래에셋이 강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래에셋의 적립식 펀드 자금이 몰리면서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우량주 했겠죠. 그죠? 근데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야. 막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듣보잡 종목들까지 야,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저런 종목까지 넣었어? 하는 종목들까지 들어갈 정도로 돈은 많은데 살 종목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면 대형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옐로우칩이라고 불리는 중소형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블루칩 가고 옐로우칩 가고 개별 종목도 움직이고 전문 용어로 진짜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유동성은 좀 풍부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 들으셨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대기자금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7월달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에게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주식을 할까 말까 했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게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뛰어든 자금이 프로들이 아니라 주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널뛰기 하는 주식시장을 지금 보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대한민국의 저평가로 인해서 2,600에서 3,100, 3,20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진짜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시황은 어쨌든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는데 종목들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바라고 있는 생각은 이거죠. 야, 시황 제발 좀 진정 좀 해. 이 정신 나간 거사. 제발 좀 진정해. 내가 좀 움직이게. 이런 분위기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어떤 판인지 정확히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제가 잠시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이게 9월 달이 가면 아직 저는 9월 달 증시를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 9월 달은, 그러니까 제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좀 피로감이 느껴질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피로감이 될지 아니면 뉴욕 증시를 한번 이렇게 쫙 흔드는 일명 물갈이를 한번 시켜주는 그런 판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말로 갈수록 올해 어찌 버텨댔던 그 주식시장의 후유증이 좀 발생이 될 겁니다. 마치 2023년 11월 달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2024년 7월 달까지 주식시장을 쫙 끌어올렸는데 그 뒤에 올릴 힘이 없다 보니 8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이 가격 조정 받았던 것처럼 올해도 어찌 버텼던 이 주식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어떤 그 피로감을 한번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연말로 갈수록 조금 더 주식시장은 피곤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좀 개인적인 여담인데요. 저는 주식시장과 되게 한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에서 잠깐 발을 빼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든가, 아니면 몇 달 뒤에 주식시장이 좀 빠질 건데 그 전에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주식시장과, 그러니까 주식과 저는 정말 천생연분이야, 텔레파시가 졸라 잘 통해, 이런 그런 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제가 요즘에 살짝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인지 아니면 피로감인지 슬럼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으로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좀 힘든 시간을 좀 제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주식시장이 미쓰리처럼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에이 미쓰리 설마 하시겠죠? 시간 지나가 보세요. 정말이네, 미쓰리랑 주식이랑 한몸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날이 올 겁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피로감을 느낄 거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어제 해드리지 못했던 8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와 8월 21일 목요일 뉴욕 증시를 진행해 볼 텐데, 8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였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뉴욕 증시가 살짝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동안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600부터 3,100까지 이렇게 가열차게 잘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줘서 그런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잘 버텨주던 뉴욕 증시가 요즘 힘 빠져, 힘들어 이러고 있습니다. 특히 뭐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뭐 기술주에 대한 투매가 이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다우지수가 상승해서 혼조세 마감했다라고 8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를 평가하지만, 지금 뉴욕 증시는 그동안 버텨왔던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8월 20일 발표한 경제지표는 없었고요. 7월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예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대다수다. 8월 1일 날 발표된 부진한 고용지표, 고작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7만 3천 건밖에 발생되지 않았다는 그 어마무시한 부진한 고용지표와 5월달, 6월달 기존에 발표했던 거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리는 고작 만몇 명씩밖에 증가되지 못했던 그 고용지표에 대한 충격, 이 문제보다는 지금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 저 새끼 저거 또 반도체하고 철강하고 저 새끼 어떻게 하지? 저 관세 때문에 저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랬죠.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25년 연말로 갈수록 그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좀 힘든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트럼프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겨냥해서 공개적으로 사임을 압박했다. 해임도 검토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혹시 트럼프가 이사회 구조 개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처럼 굳이 금리 인하 뭐 해야 돼.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걱정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9월달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지난주에는 95%까지 올라갔다가 점점점 떨어져서 8월 20일 수요일 기준으로는 81.1%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제가 8월달 증시가 7월달보다 버라이어티 할 거라고 얘기한 근거는 8월달에는 뭐가 없다? FOMC 회의가 없다 보니 8월 초에 보여줬던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고는 어머 고용지표 너무 부진해.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아. 했다가 가만히 있어도 이 소비자 물가지표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지표도 올라가고 이거 금리 인하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FOMC 회의가 없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소설을 자유롭게 쓰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고, 그 덕분에 8월달 증시는 7월달보다 버라이어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자, 8월 21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4, S&P 500이 0.40, 나스닥이 0.34% 하락. 자, 3대 지수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무려 5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지금 뉴욕 증시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뭐 갑자기 뭐 폭락을 했다든가 뭐 붕괴됐다는 둥 뭐 조정 기간에 들어간다는 둥 이런 소리는 없는데 뭔가 좀 찜찜하게 이렇게 질질질질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자, AI 거품론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에 압박 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 주에 뭐 딱하니 내세울 경제지표는 없는데 소매 판매 실적 발표 예정이라 소매 판매 보고 한번 시장을 봐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래서 뭐 코스트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 커졌었고요.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0.34% 하락했지만 장중에 0.80까지 하락했습니다. 0.80이면 뭐 많이 빠진 건가?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지면 잘못 떨어져도 그냥 발목 정도 삘 정도 어디 긁힐 정도 그죠? 잘 떨어지면 멀쩡. 그런데 높은 층으로 갈수록 잘 떨어져도 크게 다치는 겁니다.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 0.80이라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게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자들이 봤을 때 특히 차트쟁이들이 봤을 때는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8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 자, 서비스업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부진하다라고 해도 50 이하로 깨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8월달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표 지난달 55.7이었는데 이번 달 55.4로 전월 대비 소폭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만 경기 확장 국면인 50 이상에서 머무르고 있다. 시장 예상치 54.2보다 높았다.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8월달 제조 PMI 지표 지난달에는 49.8로 기준선 아래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53.3으로 상승했습니다. 3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래요. 자, 39개월이면 여러분 3년이 넘어갑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 멘트를 잘 안 하는데 한참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쓰리 머릿속에는요. 길게는 10몇 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던 게 작년인데 S&P 글로벌 8월달 제조 PMI 지표가 3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래요.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졸라 잘 나왔어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튄 지표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 제조업 지표 다시 꺾일 거예요. 자, 7월달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해서 98.7로 발표됐고요. 그나마 6월에는 0.3 하락했는데 7월에는 0.1밖에 안 했네. 다행이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1,000명 증가해서 23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30만 건이다 보니까 뭐 그닥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냥 막 걱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고 8월달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다? 8월 1일 발표한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7만 3천 건과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실업률 4.2%와 무엇보다 기존에 발표했던 14만 명대의 5월달,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다 거짓말이고 만 몇천 건밖에 안 됐다. 요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했죠. 이제 요 경제 지표, 요 고용 지표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어떻게 자극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하튼 그거는 미쓰리가 할게요. 7월달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전월 대비 2%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금리 결정에 있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겠지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는 상태. 그럼 어쩌나 뉴욕 증시는 호재가 없네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는 있었는데 이거 이미 반영됐다고 하죠. AI 거품론 존재하죠. 소매 실적 안 좋죠. 고용 지표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관세 전쟁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있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는 뭐가 없다? 미국 경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얼마 전까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이 됐다는 둥, AI 거품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항상 비슷비슷한 호재와 악재가 존재하는데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비추냐에 따라 투자자들은 불나방처럼 그쪽만 바라보다 보니 호재가 많을 땐 호재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재가 있을 땐 악재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혜로운 투자자들은 그 스포트라이트에 매몰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틀꿈틀거리는 호재와 악재를 계속 체크해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돈다방 미쓰리를 여지껏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컨셉을 가지고 할 겁니다. 7월달 FOMC 의사록은 여전히 신중론이고요. 과연 오늘 밤이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7월달 FOMC 의사록을 봤더니 다들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자르고 싶어서 한다라고 있는데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고집이 세다 보니 거기서 구부리지 않고 그래 한번 해봐. 내가 한번 시장에 한번 충격 한번 준다잉. 이러고 잭슨홀 미팅에서 아 씨발 트럼프 저 새끼가 관세 정책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무슨 얼어 죽을 금리 인하 이래버리면 아시죠? 다음 주 뉴욕 증시 상당히 피곤해질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제가 아까 뉴욕 증시에서 AI 거품론이라든가 금리 인하가 이미 반영됐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도 아마 뉴욕 증시는 실망감이라는 이야기로 다음 주에 뉴욕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9월달 FOMC 25bp 금리 인하 확률 8월 20일 수요일 날은 80%대였잖아요. 지금 73.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뉴욕 증시 뭘로 올릴 거예요? 실적 별로 안 좋죠. 소매 판매 안 좋죠. 고용지표 그지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하는데 생산자 물가지표 졸라 높게 나왔고, 그죠? 뉴욕 증시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경제가 이제는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당장 다음 주가 아닐 수 있어요. not today입니다. 그러나 미쓰리가 2025년 주식시장 전망을 했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한번 물갈이하는 기회가 올 것이다. 8월달 작년에는 미쓰리가 경기 침체 이야기를 예상했지만 올해는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연말에 대한 피로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8월달을 잘 좀 넘겨오고 있고 지금 뉴욕 증시는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체크해야죠. 이렇게 피로감을 가지고 또 꺾일 수도 있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뭐가 인정이 돼야 되냐면 경기 침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마치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작년 9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와서 9월 달에 50bp 인하가 됐던 것처럼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자꾸 시간 끌면서 연말로 미뤄지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이 바로 그겁니다. 8월 21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보란듯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와는 약간 엇박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식시장의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밤에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지 체크하고 내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8월 마지막 주부터 연말까지 굉장히 바짝 긴장하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덥고요. 굉장히 지금 슬럼프와 번아웃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런 미쓰리의 힘듦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거고요. 저는 빨리 극복해야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